대형 콘서트홀 객석 자리. 공연 시작 전의 설렘으로 주변은 시끌벅적했지만 나성덕이 앉은 자리는 한겨울처럼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이었습니다. 짜증 섞인 친구의 목소리가 성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얘 나성덕. 너 그놈의 얘기 좀 그만해. 창피해 죽겠어. 성덕은 잔뜩 주눅이 들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미안여, 내가 주책이라. 그래도 우리 영광이 배고플까 해서. 하지만 팬클럽 회원들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덕님, 이러다가 강퇴당하는 수가 있어요. 맞아, 자꾸 거짓말하면 다음부턴 너 빼고 다닐 거야. 조용히 하고 응원봉이나 흔들어. 모진 핀잔의 성덕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짜인데 아무도 안 믿어주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위 오영광이 마이크를 잡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기실에서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광판 화면에 오영광이 든 물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들레가 수 놓아진 분홍색 보자기였습니다. 이 비단 보자기 안에는 제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간식이 있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회원들이 흠칫 놀라며 전광판과 성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회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나성덕, 저거 내가 아까 들고 있던 거 아니야? 오영광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가난한 시절. 배고픈 저에게 늘 따뜻한 떡을 구워주시고 가수의 꿈을 새겨준 분이 여기 오늘 와 계십니다. 쑥떡 이모, 어디 계세요? 두둥. 드럼 소리와 함께 핀 조명이 객석을 훑었습니다. 성덕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성덕을 발견한 오영광이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찾았다. 우리 쑥떡 이모. 저 떡만이에요. 수만 명의 관객이 성덕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주택가. 마당 한 구석에는 성덕 방앗간이라는 간판만이 깨끗하게 닦여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30년 넘게 일한 방앗간 문을 닫으면서 성덕은 적적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갈게. 밥 대충 드시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명절을 맞아 찾아왔던 딸 둘과 사위, 손자, 손녀가 돌아가자 성덕은 거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부쩍였던 집은 다시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어휴, 할 일은 없고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적적함을 달래려 무심코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던 성덕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반짝이는 무대 의상을 입은 앳된 청년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내 인생에도 짠하고 바뀔 거예요. 신인 가수 오영광이었습니다. 노래 마디마디에 진심을 담아 부르는 절절한 목소리.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깍듯하고 싹싹한 모습에 성덕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어머, 쟤는 누군데 저렇게 맛깔나게 부른다니. 꼭 웃는 게 봄꽃 같네. 그날 밤 성덕은 홀린 듯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창을 눌렀습니다. 오영광. 그날부터 성덕에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무채색이던 성덕의 안방은 온통 오영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영광의 브로마이드가 도배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오영광의 등신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택배 왔어. 반찬을 가져온 큰딸은 현관에 산처럼 쌓인 택배 상자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영광님 공식 응원봉. 영광님 3주년 기념 포토북. 엄마. 엄마 나이를 생각해.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무슨 덕질이야? 딸의 폭풍 같은 잔소리에도 성덕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택배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게 내 유일한 낙인데 왜 그런다냐.
너희 다 가고 심심할 때 우리 영광이가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 딸이 돌아가자마자 성덕은 돋보기 안경을 끼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팬클럽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닉네임 영광의 성덕, 활동 등급 우수 회원. 성덕은 게시판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영광님 오늘 방송도 최고였어요. 내일 스케줄도 힘내셔요. 저 영광의 성덕이 항상 응원해요. 하트 뿅뿅.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비어있던 성덕의 가슴은 이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TV 속에서 어머니들 식사하셨어요? 하고 묻는 오영광이 있었기에 성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먹었지요. 우리 영광이도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지? 성덕은 화면 속 오영광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 이막, 화려한 덕질 라이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덕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본방 사수를 위해 TV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유명 맛집 투어 프로그램에 오영광이 게스트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TV 속 리포터가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자, 오늘은 추억과 맛이 공존하는 곳, 봄시장에 왔습니다. 성덕은 반가운 마음에 TV 앞으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우리 영광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할 텐데. 화면 속 오영광은 시장 초입에 있는 국밥집을 찾아 얼큰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크 시원하다를 외치는 모습에 성덕은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오영광과 MC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영광이 한 떡집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련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케이크보다 떡을 더 좋아하지만 오늘 갈 케이크 집이 워낙 유명하다니 기대가 되네요. 이를 듣고 맛집 프로그램 리포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광 씨는 아직 20대 중반인데 입맛이 좀 영감님 같네요. 웃으며 오영광이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였나.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시장 떡집 이모님이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떡이나 미숫가루 등을 자주 얻어먹었죠. 성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시장 풍경을 보며 30여 년 전 자신과 남편이 청춘을 바쳐 방앗간을 하던 때가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이어지는 오영광의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사실은 막 가수로 데뷔했을 때 인사드리려고 그 떡집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오영광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떡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주변 상인분들께 여쭤보니 바깥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절 이뻐하던 이모님도 어디론가 이사를 가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 리포터가 안타까워하는 사이 화면은 화려한 케이크 가게로 전환되었습니다. 성덕은 마치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소파에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와 어린 남자아이, 시장 떡집 이모, 그리고 3년 전이면 오영광이 신인 가수가 되고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덕의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채 거실에 붙어있는 오영광의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청년의 얼굴 위로 오래전 콩고물을 묻히고 웃던 꼬마 덕만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오버랩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떡만이가 국민 가수 오영광이요. 성덕은 장롱 깊은 곳에서 오래되어 보이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후우하고 먼지를 풀어내고 넘긴 앨범 중간쯤에서 빛바랜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찾았다 오떡만. 사진 속 아이는 입가에 노란 콩가루를 범벅한 채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부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덕의 기억은 25해 전 떡을 찌는 구수한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어우러지던 시장통 방앗간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덕만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곳에는 덕만이 할머니가 새벽부터 산을 타며 뜯어온 나물들을 좌판에 펼쳐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덕만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굽은 어깨를 주물러 드렸고 계산이 느린 할머니를 대신해 야무지게 셈을 척척 해내는 똑소리 나는 손자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덕만이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일부러 덕만이네 나무를 더 사가곤 했습니다. 방앗간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덕 또한 의젓한 덕만이가 대견하면서도 고등학생 딸 둘을 키우는 엄마 입장이라 그런지 부모 없는 덕만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덕만아, 학교 다녀왔으면 간식 먹어야지. 어르신도 그만하고 들어와서 요기 좀 하세요. 성덕은 일부러 할머니가 캐온 쑥에 돈을 더 얹어 넉넉히 사들였고 그 쑥으로 떡을 만들어 두 사람을 가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덕만이는 인절미와 꿀떡도 좋아했지만 특히 할머니가 캐오고 이모가 만들어준 쑥개떡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만이는 입을 삐죽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어제 가져간 쑥개떡이 식어서 딱딱해졌어요. 그래? 그럼 이모가 마법을 좀 부려볼까? 성덕은 달궈진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굳은 쑥개떡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하는 맛있는 소리와 함께 떡이 노릇하게 변신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치즈처럼 쫄깃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성덕은 바삭해진 떡에 꿀과 고소한 콩가루를 듬뿍 찍어 덕만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덕만아, 떡은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이물이랑 꼭꼭 씹어 먹어. 덕만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쑥개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쑥개떡을 이렇게 맛있게 변신시키다니 이모는 천재예요. 쑥개떡 최고, 쑥떡 이모 최고. 덕만이가 초등학생다운 말장난을 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성덕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덕만이는 떡을 좋아하고 많이 먹으니까. 옳지, 떡만이여, 떡만이. 해 떡만이. 나한테 딱이네. 그리고 맛있는 떡을 먹고 신이 난 덕만이는 성덕이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을 불러주었습니다. 덕만이의 재롱에 할머니도 성덕도 시름을 잊고 하하호호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덕만이는 오물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모 배고플 때마다 맛있는 거 챙겨줘서 진짜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렇게 덕만이는 성덕을 쑥떡 이모라 부르며 따랐고 성덕에게는 세상 하나뿐인 꼬마 가수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덕만의 할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덕만은 먼 친척 집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덕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던 그 시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TV 속 화려한 조명을 받는 오영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 보니 웃을 때 쏙 들어가는 보조개가 영락없는 어린 덕만이 같았습니다. 성덕은 사진과 TV 화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덕만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성덕의 눈에는 의심과 그리움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덕은 아끼는 꽃무늬 블라우스에 곱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수 오영광을 사랑하는 지역 팬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인 시내 커피숍은 성덕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영광의 사진과 굿즈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성덕도 회원들 틈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팬클럽 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말했습니다. 며칠 전 맛집 투어 방송 봤어? 오늘 잡지 인터뷰 보니까 우리 영광이는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대. 엄청 가난해서 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물 팔아 키우셨다는데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컸을까 너무 짠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대견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물 장사하시는 할머니와 남자아이. 그것은 성덕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덕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웃을 때 패이는 보조개와 유난히 떡을 좋아하는 입맛, 그리고 기구한 가정환경까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성덕은 확신했습니다. 맞구나. 우리 떡만이가 맞아. 확신이 들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팬클럽 회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성덕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회원님들 내 말 좀 들어봐요. 실은 내가 예전에 방앗간 할 때 회원들의 시선이 성덕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우리 옆집에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꼬맹이가 있었거든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귀여웠는데 그 아이가 아무래도 우리 영광님 같아요. 성덕은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쑥개떡 구워주면 그렇게 잘 먹었고요. 영광님 본명이 오덕만일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팬클럽 회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 성덕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웬 옆집 꼬마야? 아니 진짜 할머니랑 살던 것도 똑같고 우리 떡집에 자주 와서 떡 먹으며 노래하던 것도 똑같고 그 이야기를 듣던 회원 하나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성덕님, 팬심은 알겠는데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지금 방송에서 다 나온 얘기잖아. 그거 듣고 성덕님 기억이랑 섞인 거 아니야? 이번에는 팬클럽 총무가 비웃듯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맛집 투어 방송 보고 전국의 떡집 아줌마들이 다 자기 이야기라고 난리도 아니래요. 영광의 성덕님도 그중 한 명인가 봐요. 이러다가 전국 팬들이 다 이모하고 조카하고 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난번엔 어떤 팬이 영광이 보고 자기 조카라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 아니었잖아. 그래 맞아. 괜히 그런 소리 하다가 노망 났다는 소리 들어. 성덕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에게 듣는 타박이어서 더 비참했습니다. 화를 낼 수도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성덕은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닌데 진짜 우리 덕만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성덕은 쫓기듯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성덕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휑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사람들 이야기가 맞을지도 몰라. 내가 떡만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헛다리를 짚었나 봐. 성덕은 팬클럽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요. 우리 떡만이가 어디서 잘 컸다면 딱 저렇게 컸을 거야. 우리 영광이처럼 노래도 잘하고 싹싹하고 사람들도 웃게 만드는 꼭 멋진 청년 말이야. 비록 오영광이 진짜 떡만이가 아니더라도 꼬마 떡만이도 어디선가 멋지게 컸을 거라 생각하니 금세 기운이 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성덕의 무거웠던 발걸음은 어느덧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콘서트를 이틀 앞둔 밤, 성덕의 방은 패션소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롱 속에 아껴둔 옷이란 옷은 다 꺼내져 침대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광이 보러 가는디 뭘 입고 가야 본때가 날까. 성덕은 거울 앞에서 꽃무늬 블라우스를 대보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를 겸 성덕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 오영광의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영상 제목은 영광의 시크릿하우스 최초 공개였습니다. 영상 속 영광은 팬들의 질문에 답하는 Q&A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영광님은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별명도 떡만이었어요. 성덕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떡만이? 우리 덕만이도 떡 좋아해서 내가 맨날 떡만이라고 불렀는디. 화면 속 오영광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검지를 입술에 댔습니다. 그냥 떡은 아니고요. 떡을 다른 방식으로 요리한 거예요.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음식인데 세상에서 제일 고소하고 바삭합니다. 어릴 때 먹던 맛이라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저만 아는 비밀 레시피를 다음에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성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비밀 레시피? 그나저나 별명이 떡만이라고? 떡 좋아하면 별명도 겹칠 수 있는 거고. 에이, 아니겠지. 내가 너무 덕만이가 보고 싶은가 봐. 성덕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영상을 계속 보았습니다. 오영광은 다른 방으로 카메라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화려한 트로피 진열장이 아닌 침대 옆 협탁 위였습니다. 그곳에는 칠이 벗겨진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로봇 장난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짜잔! 다들 버리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제 보물 1호예요. 오영광이 로봇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철없이 할머니한테 이 로봇 사달라고 엄청 졸랐거든요. 근데 저희 집 형편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슬퍼하면서 펑펑 울다 잠들었는데 오영광이 잠시 말을 멈추고 로봇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를 잘 챙겨주시던 떡집 이모가 집으로 찾아와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가게에 이걸 맡기고 가셨어. 떡만이는 착한 아이라면서요. 오영광의 목소리는 촉촉해졌습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할머니가 못 사줘서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리고 어린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모가 몰래 사주신 거란걸요. 오영광은 잠시 추억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돼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먼 친척 집으로 맡겨지게 되었거든요. 할머니와 살던 집을 떠나던 날, 저를 정말 아껴주시던 그 이모가 펑펑 우시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떡을 고운 꽃자수가 새겨진 비단에 한 보따리 싸주셨어요. 친척집 가서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요. 그 따뜻했던 온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던 건 노래 잘한다고 칭찬하던 그 이모 덕분이에요. 순간 성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화면에 낡은 로봇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성덕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20여 년 전, 덕만의 할머니께서 지나가는 말로 덕만이가 가지고 싶어하는 로봇가 있는데 너무 비싸다며 이야기한 것을 귀담아 들었다가 크리스마스 날 덕만이에게 선물한 우주용사 로봇이었습니다. 덕만이가 기뻐하던 그 모습과 그런 손자를 보며 고마움에 눈가를 훔치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세상에? 저거 내가 사준 거 아니여? 성덕의 떨리는 손이 입가로 올라갔습니다. 맞네. 맞아. 내가 할머니 대신 사준 건데 저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 우리 떡만이 맞구만. 성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오영광의 떡만이 별명. 그냥 떡이 아닌 비밀 레시피. 결정적인 로봇.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더 이상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성덕은 눈물을 훔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게 아니지?
쑥떡 이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빈손으로 갈 순 없자녀. 성덕은 비장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 오면 쓰려고 아껴두었던 최상급 햇쑥과 찬장에서 직접 짠 들기름을 꺼냈습니다. 영광아 아니 떡만아. 내가 말한 그 비밀 레시피.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해 가지고 갈 테니께 기다려. 성덕의 주름진 얼굴에는 20여 년 전처럼 활기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고소한 기름 냄새가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를 하루 앞둔 늦은 밤, 성덕의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해풍 맞고 자란 향긋한 햇쑥과 최상급 습식 맵쌀가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실력을 발휘해 볼까? 우리 떡만이 입에 들어갈 건디 대충 할 순 없지. 성덕은 커다란 양푼에 뽀얀 쌀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어 해풍 맞은 귀한 쑥을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꽉 짰습니다. 쑥은 아끼면 안 돼. 씹을 때 향이 콧구멍으로 숭숭 나와야 하니께. 초록색과 흰색이 섞여 고운 빛깔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덕은 쌀가루와 쑥을 섞으며 소금과 설탕을 집어들었습니다. 간이 중요요. 소금은 티스푼으로 딱 반 개만 넣고 꿀에 찍어 먹을 거니까 설탕은 안 넣었어.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인 반죽이었습니다. 성덕은 뜨거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익반죽이었습니다. 물은 뜨거운 물로 한 번에 다 붓지 말고 찔끔찔끔 나눠 부어가며 반죽을 달래야 해요. 성덕의 양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치대고 또 치댔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대다. 그래도 이렇게 찰지게 치대야 씹는 맛이 살지. 덕만아 이거 먹고 애기 때처럼 굼 쭉쭉 뽑아라. 한참을 씨름한 끝에 짙은 초록빛의 매끄러운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덕은 반죽을 조금씩 떼어 동그랗게 빚은 뒤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투박하지만 정겨운 모양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찜기에서 20분을 쪘습니다. 뚜껑을 열자 집 안가득 향긋한 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쑥개떡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덕은 바로 도시락을 싸지 않고 쟁반에 가지런히 놓은 쑥개떡에 랩을 씌워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에서 한숨 자세. 내일 아침에 몸이 단단하게 굳어야 비밀 레시피가 완성되니까. 다음 날 성덕은 냉장고에서 꾸덕꾸덕하게 잘 굳은 떡을 가져왔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올리고 찬장에서 아끼는 들기름병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떡만이가 좋아하던 비밀 레시피로 만들어 볼까? 치익,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조금 두르고 차갑게 식은 쑥개떡을 올렸습니다. 고소한 들기름 냄새와 쑥 향이 어우러져 기가 막힌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들기름에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겉은 누룽지처럼 바삭하고 속은 치즈처럼 쫄깃하게 되살아나는겨. 지글거리는 떡을 뒤집자 먹음직스러운 갈색빛이 입혀졌습니다. 성덕은 황홀한 표정으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 냄새요. 잘 구워졌구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쑥개떡이었습니다. 성덕은 떡을 한 김 식힌 뒤 준비해둔 도시락통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힘내렴 우리 떡만이. 아니 우리 가수님. 도시락 뚜껑을 닫는 성덕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얼른 서둘러야겠어. 성덕은 부랴부랴 옷매무새를 다듬고 약속 장소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버스 놓치면 서울 구경은커녕 공연장 근처도 못 가고 말짱 도루묵이니께. 퍼뜩 나가야지. 성덕은 민들레 자수가 놓인 분홍색 보자기에 싼 쑥개떡을 보물 단지처럼 품에 안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 안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버스에 앉은 팬들은
오영광의 메들리를 떼창하며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덕만은 창밖을 보며 무릎 위에 놓인 분홍색 보자기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성덕의 옆자리에 앉은 닉네임 영광 최고 회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성덕님 아까부터 뭘 그렇게 애지중지 끌어안고 있어? 냄새가 꼭 참기름 냄새 같기도 하고. 성덕은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보자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거 우리 영광이 줄 쑥개떡이요. 어제 브이로그 봤어? 영광이가 말한 그 비밀 레시피랑 로봇 말이요. 그거 딱 보니까 우리 떡만이가 확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밤새 만들었지. 성덕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버스 안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총무가 뒤를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휴, 언니. 또 그 소리야. 저번 정모 때도 그러더니 브이로그 내용이야 다 우연히 겹칠 수 있는 거지. 괜히 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조용히 즐기다가요, 좀. 그래, 맞아. 우리 팬클럽 이미지 나빠지게 왜 자꾸 억지를 부려요?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야유에 성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를 쥔 손에는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진짜야. 내 떡을 보면 영광이는 알 거요. 공연장이 있는 대형 체육관 앞이었습니다. 입구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덕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팻말이 붙은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선물은 저기 물품 보관소에 맡기세요. 성덕은 다급하게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총각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건 맡기면 안 돼. 식으면 맛없어요. 지금 바로 우리 영광이한테 전해줘야 해요. 안 됩니다. 규정상 직접 전달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세요. 성덕은 경호원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부탁이요. 우리 떡만이 배고플 텐디 이거 하나만 전해주게 해줘요. 내가 멀리서 이거 하나 먹이려고 왔어요. 제발. 성덕의 애원에 경호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목에 스태프 목걸이를 한 인상 좋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오영광의 매니저였습니다. 실장님, 이 어르신이 선물을 지금 전해줘야 한다고. 매니저는 땀범벅이 된 채 촌스러운 분홍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있는 성덕을 보았습니다. 성덕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진 매니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해드릴게요. 영광이 지금 대기실에 있거든요. 정말이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리고 이렇게 억지 부려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거 꼭 우리 떡만이 아니 영광이한테 줘야 해요. 성덕은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매니저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보자기를 받아들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안은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여러 스태프들이 오가며 콘서트 준비를 위해 체크를 하고 있었고, 오영광은 공연을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형 왔어? 밖은 어때? 사람 많이 왔어? 당연하지. 아, 맞다. 이거 말이야. 매니저는 들고 있던 분홍 보자기를 대기실 한 구석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아까 입구에서 어떤 할머니가 주시더라. 하도 사정사정하시길래 받아왔어. 씻기 전에 너 꼭 먹어야 한다고 우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 그래? 뭐길래 그러지? 오영광은 메이크업 수정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대기실 풍경 속에 덩그러니 놓인 촌스러운 분홍색 보자기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보았던 보따리 같아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갔습니다. 뭐 맛있는 거 싸주셨나 보네. 오영광은 홀린 듯 다가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플라스틱 통 뚜껑 위로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잘 커준 떡만아 쑥떡 이모다.
오영광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읽었습니다. 덕만아,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커서 가수가 되다니 아주 장하다. 너 좋아하는 쑥개떡 들기름에 지져서 왔으니께 이거 먹고 힘내서 노래하렴. 예전처럼 이모가 박수치며 듣고 있을게. 오영광은 급하게 플라스틱 통을 열었습니다. 확 끼쳐오는 진한 쑥 향기와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추억의 구운 쑥개떡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영광의 눈시울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쫄깃한 맛,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그리운 맛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장 골목 떡집에 앉아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노래 부르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매니저 형, 그분 지금 어디 계셔? 오영광은 입가에 묻은 떡고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대형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흔드는 하트 응원봉이 물결쳤고 함성 소리가 콘서트장 지붕을 뚫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덕의 자리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공연 시작 전 매니저에게 분홍 보따리를 넘기는 장면을 목격한 팬클럽 총무가 성덕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언니, 기어이 그걸 매니저한테 쥐어줬어? 아이고, 진짜 못 살아. 옆에 있던 팬클럽 회원도 코를 찡그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까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니 요즘 누가 떡을 해서 보내. 그것도 저런 촌스러운 보자기에 싸서. 우리 팬클럽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진짜. 성덕님, 이러다가 강퇴당하는 수가 있어요. 맞아, 자꾸 거짓말하면 다음부턴 너 빼고 다닐 거야. 조용히 하고 응원봉이나 흔들어. 쏟아지는 타박과 눈총에 성덕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여, 내가 주책이라. 그래도 우리 영광이 배고플까 해서. 성덕은 기가 잔뜩 죽은 채 응원봉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오영광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성덕은 차마 고개를 들고 마음껏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모양으로만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노래가 끝나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오영광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토크 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객석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오영광은 땀을 닦으며 무대 뒤로 잠시 사라지더니 분홍 비단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영광은 분홍 보자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비단 보자기 안에는 제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간식이 들어있어요.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성덕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옆자리에 회원 한 명이 놀라 말했습니다. 야, 나성덕, 저거 내가 아까 들고 있던 거 아니야? 오영광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본명은 오영광이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오덕만입니다. 좀 촌스럽지요? 객석에서는 웅성거림과 아니에요 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본명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릴 때 저를 아주 귀여워해 주시는 이모가 저를 떡만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떡도 참 많이 먹기도 했고요. 오영광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가난한 시절, 배고픈 저에게 늘 따뜻한 떡을 구워주시고 가수의 꿈을 새겨준 분이 여기 오늘 와 계십니다. 성덕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이모 앞에서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불렀던 그 노래를 오늘 이 무대에서 다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오영광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외쳤습니다. 어디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을 만들어 주셨던 나의 쑥떡 이모. 두둥. 드럼 소리와 함께 핀 조명이 객석을 훑었습니다. 성덕을 타박하던 팬클럽 회원들은 입이 떡 벌어진 채 얼어붙었습니다. 총무는 비명을 지르며 성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박. 성덕님 진짜였어요? 성덕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핀 조명이 성덕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성덕이 환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 오영광은 성덕을 발견하고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찾았다. 쑥떡 이모, 저 떡만이에요. 진짜 여기 계셨네요. 오랜만이야, 떡만아. 성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스크린에 성덕의 우는 얼굴이 클로즈업되자 관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서 올라오세요. 이모 얼른요. 오영광의 손짓에 무대 아래에 있던 경호원과 스태프가 달려와 성덕을 부축했습니다. 아까 성덕을 막았던 그 경호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성덕은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한 칸 밟아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눈앞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꼬마 덕만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오영광이 되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쑥떡 이모, 제 기억 속 그대로시네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오영광은 성덕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방앗간 이모와 꼬마 덕만이가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콘서트가 끝났지만 대기실 안은 아직 그 열기가 식지 않아 후끈했습니다. 그 들뜬 공기 사이로 너무나 그리운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편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오영광이 소파에 앉아 쑥개떡을 볼이 미어지게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맛이에요. 진짜 오랫동안 꿈에서만 그렸던 그 맛이에요. 오영광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성덕은 그 모습이 안쓰럽고도 기특해 물티슈로 오영광의 입가에 묻은 콩고물을 쓱쓱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여기 물도 좀 마시고. 이모, 저 아까 조명 속에 서 계신 이모 보는데 진짜 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 그래. 내가 이렇게 멋진 국민 가수가 되다니. 너희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텐데. 아주 기특하다, 기특해. 성덕은 오영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세월을 버티고 스타가 된 손이었지만 성덕에게는 여전히 방앗간 앞에서 떡 달라고 손 내밀던 꼬마의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덕만아. 로보트도 잘 간직하고 이모도 잊지 않고. 좋은 기억 간직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만아. 아니, 국민가수 영광님. 그게 제 버팀목이었는걸요. 힘들 때마다 할머니랑 쑥떡 이모 생각하면서요. 아 참, 이모. 오영광이 진지한 표정으로 성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도 쭉 저를 지금처럼 떡만이라고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수 오영광이어도 이모한테만큼은 영원히 떡 많이 먹는 꼬마 떡만이로 남고 싶거든요. 알겠죠? 성덕의 눈가에 다시금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 떡 많이 먹고 노래 더 잘해야요.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며칠 후 팬클럽 회원들이 정기 모임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성덕 주변으로 회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성덕에게 면박을 줬던 총무와 영광 최고 회원이 쭈뼛거리며 성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성덕 언니, 저기 지난번엔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총무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꿈에도 몰랐지. 언니가 덕만님의 은인일 줄은. 면박 주고 무시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사과 받아주실 거죠? 맞아요. 우리가 눈이 삐었지 성덕님 마음도 모르고. 진심 어린 사과에 성덕은 쿨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인디 뭐. 이제라도 내 마음 알아줬으면 됐지. 우린 다 같은 영광이 팬이잖여. 성덕의 대인배 같은 모습에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총무가 성덕의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근데 언니 이름이 나성덕이잖아. 닉네임이 영광의 성덕이고 정말 이름값 제대로 했네. 언니야말로 성덕, 성공한 덕후된 찐 성덕이야. 우리 팬클럽의 전설이네 전설. 맞아, 찐 성덕이야. 정말 부러워. 회원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성덕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테이블 아래에 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으니까 이것 좀 먹어봐. 아니, 내가 오늘 우리 회원들 주려고 새벽부터 떡 좀 쳐왔어. 윤기가 흐르는 쑥개떡이 등장하자 회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감출 수 없는 아우라였습니다. 오영광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이모 떡을 그렇게 맛있게 드십니까? 카페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덕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덕만아. 내가 여길 어떻게? 오영광이 모자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가 오늘 모임 간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찐 성덕 이모, 기 좀 확실하게 세워드리려고 왔죠. 진짜 오영광이다. 카페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회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오영광은 성덕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총무 쪽을 바라보며 윙크를 했습니다. 우리 이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모 구박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절대요. 성덕님은 여기 전설이세요. 아휴, 영광님 은인인데 아무렴요. 회원들이 손사래를 치자 오영광과 성덕이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영광은 성덕이 만든 쑥개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우리 이모표 쑥개떡. 제가 쏘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 드세요. 오영광이 직접 커피를 회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자 카페 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오영광이 성덕 곁에 서서 회원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떡만이.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성덕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만난 기쁨을 넘어 잃어버렸던 추억을 되찾고 자신의 진심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생애 최고의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성덕의 하루하루는 영광의 노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스토리 프린스